클래리티 법안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편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번 주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뭐가 있죠? 바로 금리 발표. 목요일 새벽 3시에 한국 시간으로 금리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3시 30분에 워시가 나와서 또 기자회견을 하겠죠. 여기에 따라서 또 시장에 큰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코인에게는 더 중요한 뭔가가 있죠. 바로 클래리티 법안. 이번 주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없을까 봐 지금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다.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무런 진전 없이 이런 소강 상태로 하루하루 자꾸 어려워지고만 있으니까 갑자기 피델리티 아시나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자산운용사. 이 피델리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델리티는 상원의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고 시장 참여자에게 확실성을 제공하며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데 필수적인 명확한 규칙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조 달러 규모의 자산운용사 찰스 슈왑은 클래리티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매우 중요한 근본적인 촉매제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거물급 기관들이 나서고 있는데 거기에 블랙록까지 찰스 슈왑,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이렇게 총 30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기관들이 8월 휴일을 앞두고 투명성 법안 클래리티 액트를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코인하는 사람들만 중요하다가 아니고 이런 대형 기관들 블랙록이 중요하다. 꼭 통과돼야 한다. 이건 살짝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확률은 38%. 38%라고 이 폴리마켓이 점치고 있는데 70%, 80%가 돼도 이거 좀 불안할 수 있겠는데 38%라니. 아니 왜? 지금 되어져가는 상황이 조금 어려우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나. 올해 안에는 이런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클래리티 법안 관련 남은 절차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본회의 통과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금 우리는 또 어디에 와 있는가. 텍스트 공개가 되었습니다. 수정안이 발표되었죠. 지난주에. 개발자 보호 그리고 더 중요한 윤리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양보를 했지만 민주당 층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성의가 없어. 이렇게 반대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꽉 막혀 있는데 이 클로처는 회의를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걸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걸 시작해야 됩니다. 클로처는 심의를 개시하는 겁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걸로. 여기에 60표가 필요합니다. 60표. 그런데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 이 60표 여기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시간 토론을 하게 되고요. 그 토론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만들고 또 클로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토론 그리고 투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일단 시작을 하고 민주당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클로처 2 이걸 통과하면 30시간 토론 후에 최종 통과 표결을 하게 됩니다. 갈 길이 너무 멀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클로처에서는 60표가 필요하지만 최종 투표에서는 51표만 필요합니다. 과반수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딱 2주 남겨놓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어떡하든 이번 주에 꼭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번 주에 시작을 하지 않는다면 거의 뭐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기대치를 갖고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래리티 법안. 상황이 녹록치는 않지만 그래도 통과가 되겠죠. 돼야지 당연히. 그런데 공화당의 지도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공화당의 지도부는 명확성 법안이 의회 여름 휴회 전에 통과될 기회를 놓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면 안 되는데 놓칠 거라고 지도부가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들이 해산하기 전에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한은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전에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클로처는 시작할 수 있지만 끝까지 마무리되기는 조금 어렵겠다. 그러니까 8월, 7월까지는 좀 어렵겠다. 그럼 뭐 9월에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또 어려워지죠. 다른 또 많은 우선순위를 가진 법안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더 중요한 중간 선거를 또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편 갈라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얘기하면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해야 할 것 같아서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툰베리 여당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죠.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클래리티 법안 통과 안 되면 코인 망하는 건가요?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꼭 필요한 건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꼭 돼야 됩니다. 하지만 안 된다고 해서 코인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망하는 건 아니다. 클래리티 법안에서 해주는 게 뭔가요? 클래리티 법안이 하는 게 명확한 룰을 만드는 겁니다. 뭐가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해 나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6년 3월에 SEC와 CFTC에서 공동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공동 해석문 5개의 분류 체계를 확립했는데 코인이 있다면 이 코인이 이렇게 분류될 수 있다. 디지털 상품, 수집품, 도구,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증권. 벌써 분류를 발표한 상태입니다. 자,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예시로 발표된 코인이 바로 XRP,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체인링크, 아발란체, 폴카닷, 스텔라 루멘, 헤데라 해시, 라이트코인, 도지, 시바이누, 테조스, 비트코인 캐시, 앱토스, 알고랜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클래리티 법안에서 이런 코인들은 증권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해주지 않아도 이런 코인들은 증권이 벌써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클래리티 법안이 하지 않는 일은 이 코인이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런 답을 새로 만드는 건 아니다. 벌써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클래리티 법안이 해야 될 일은 뭔가요? 행정 가이드라인을 법률로 붙여서 다음 정권이 뒤집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완전한 법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리플 소송 1930년대에 만들어진 하우이 테스트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준에 얽매여서 거기에 맞춰서 결정을 해나갔잖아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한번 제정이 되면 그걸 대통령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걸 클래리티 법안이 해주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코인의 앞길이 꽃길로 그냥 쫙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걸 이번에 당장 하게 되느냐 아니면 이번에 좀 미끄러져서 내년이나 또는 그 다음에 하게 되느냐 이런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클래리티 법안이 무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충격이 있겠죠. 실망감이 클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지만 통과된다면 아싸!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낮다 보니까 통과되면 이건 큰 호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통과가 안 되면 그렇다고 완전히 망하는 건 아니에요. 벌써 반영이 되어버렸습니다. 통과될 확률 30% 으아 하고 사람들이 실망감에 떠나고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버렸다. 자, 이번 주 있을 금리 발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동결이 될 확률이 66%, 금리 인하가 아니고 인상될 확률은 33.7%. 인하가 아니고 인상될 확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결이 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될 확률이 75% 정도 됩니다. 동결될 확률이 25%. 그리고 12월에는 한 번 더. 시장의 기대치가
처참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코인의 가격에는 벌써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이유는 뭐죠? 전쟁 때문에 계속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겠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팍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이런 기대치도 하향 조정이 되면서 어쩌면 금리 인하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하락장을 지나면서 떡락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온체인 지표를 함께 살펴보면 손실 중인 비트코인이 이렇게나 됩니다. 1050만 개의 비트코인.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손실 중인 비트코인이 이 정도쯤 되면 거의 바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닥 어디를 지나고 있지 않나. 자, 그리고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들의 물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팔 사람은 다 팔고 나가버렸다. 이제 그냥 끝까지 존버할 사람들만 남아있는 게 아닌가. 물론 또 충격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뭐 갈 만큼 간 게 아닌가. 이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마음을 편하게 하고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번 주의 관전 포인트 클래리티 법안 꼭 뭔가 시작되어야만 한다. 이번 주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뭔가 드라마틱하게 극적인 타결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